네, 계속해서 최순실 씨 소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우 선 기자는 계속 수고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출연자로 백성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정유라 씨에 대한 네.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네, 그렇죠. 소환도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검찰에서 정유라의 좀 신병을 빨리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 검찰에서도 수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좀 어쩌다 보니까 정유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피의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업무방해라는 혐의로 명확하게 특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권도 무효화 조치를 하고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현재 독일 검찰도 문제는 정유라 씨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지금 여러 제보로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데이비드 윤 및 포함해서 남자 한 4명과 차를 타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각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니, 정유라 독일에 어디인지 다 아는데 안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확한 소재지 파악은 현재까지는 물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검이 정유라 씨의 혐의를 업무방해로 보고 네, 그렇죠. 있는데 이 업무방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원래 이 어찌 보면 원서 접수 기간 안에 금메달이 제출이 돼야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그것도 전부 이후에 금메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격하게 됐고요. 또 학사 업무도 방해를 한 거죠. 예. 리포트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성적이 나오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지가 제출돼 있고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특검이 지금 파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최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정유라 정유라, 씨. 네. 정유라 씨. 그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소환이 될까요? 당연히 소환하겠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경희 전 이대 총장하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 얼마 전 청문회에서도 뭐 전부 뭐 분명히 입시 부정은 있었으나 입시 부정을 지시하거나 뭐 수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청문회에서는 전부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대 관련자들은 청문회에서 했던 그 증언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인했던 것이지만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그 관련 증거도 다 있고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그 어쨌든 입학 사정하는 이 관련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남궁곤 입학처장이나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상당히 관여했다는 뭐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들이대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최경희 전 총장이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그리고 김경숙 그 체육대학장 이런 그 이 관련자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이제 조만간 소환을 해서 사법 처리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대단히 사법 처리 높습니다. 단계를 밟는 거에다가 거기서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예.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증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지금 정 씨가 네. 소재도 파악이 되지 네. 않았는데 소재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독일 검찰에서 일단 그 범죄인 인도 그 요청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검찰이 가서 잡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독일 현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권 무효화되면 결국 추방이 돼야 되는 상황도 되고 그 현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최근에 뭐 스위스로 망명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계속 있으면 독일에서도 결국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업무방해 관련된 혐의를 지고 있는 것 별개로 독일 내에서도 지금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도 또 정유라 씨가 주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이라면 그냥 한국으로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경재 변호사 말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그와 듭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유럽 국가 같은 경우 이제 자금 세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만약에 자금 세탁 혐의가 드러나면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정유라 씨 같은 경우 국내 들어오면 업무방해 정도 혐의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실형을 살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형량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이 특검 쪽에서 확실하게 정유라 씨의 소재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한다면 이제 차라리 유럽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내에 들어와서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은 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으로는 특검 사무실, 이 시각 현장 특검 사무실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 당초
2시 반에 대변인이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례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와 이제 특검 수사가 다른 것이요.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지금까지 이제 브리핑을 했고 예. 아주 그 최소한의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까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워낙 그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그 아주 뭐 피사실 공표라든지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면 가급적 다 브리핑하겠다는 뭐 그런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가 주로 이제 브리핑을 지금까지 담당해 왔는데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린 자세로 지금까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대검 중수부장을 하면서도 이런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그런 검찰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워낙 국민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모든 것을 오픈해서 브리핑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서울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이고 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아직까지는 대변인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브리핑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검 브리핑 내용 뭐 지켜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검찰에서 쉽게 말해서 언론 통해 흘러나왔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과 뭐 정호성의 녹취록을 좀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씩 브리핑을 해주기 때문에 뭐 국민들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장 보시겠습니다. 브리핑. 네, 2016년 12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검찰 진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10시 김종을 소환하였고 오후 2시 최순실을 소환하였으며 이외에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문서 송부 촉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하였으므로 특검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대질 신문도 좀 검토하고 계시나요? 대질 신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을 그날 소환한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소환하신 게 뇌물죄 입증을 위한 뭐 포석이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소한 범죄 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소된 공소 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핵심 사항은 뭐예요? 주로 꼭 이거는 파악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로 말씀해주세요. 현재 오늘의 경우에는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이 조사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그거나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가지고 피고인 신분인데 원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신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별도로 이게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피고인으로 소환돼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은 당연히 뭐 피고인으로 봐도 되고, 만일 이제 피사실로 본다 그러면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정부하는 건가요? 뇌물죄를 포함한 그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번에 공개 소환한 이유는 뭔가요?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 특검 사무실이 사실상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정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그 소환 자체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 4개 수사팀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몇 시간씩 조사를 다 하나요?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 다요? 4개 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뭐 팀은 전체 4개 팀이 다 될지 아니면은 뭐 2개 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팀 뭐 한 개 팀이 아니라 한 2-3개 팀이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수차에 또 여러 번 더 부르신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외에 참고인 소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나요? 그 참고인들은 그 지난 수요일 우리 압수수색 이후에 국민연금하고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을 이미 검찰에서 한번 압수수색했는데 다시 압수수색을 하신 이유라던가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물론 그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보충적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임종현 차관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먼저 불려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다 하나요? 2명 다? 가급적이면 아마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하고 김종남 차관 변호인도 입회하고 있습니까? 변호인은 아마 입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 대상자 좀 알려주시죠. 내일은 소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 최순실 씨 측에서 처음에 그 정유라 관련해서 제 딸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일종의 뭐 좀 심리전 혹은 압박용 카드 이렇게도 읽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최순실 씨 조사하실 내용 중에 전반적인 거 본다고 하셨는데 재산 형성 과정이라던가 해외 도피 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실 예정인가요?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경우에는 모든 그 특검 수사 대상에 사실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당연히 그 개괄적으로나마 확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소환 대상자가 없고 최순실 씨, 김종 전 차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굳이 같이 부른 이유가 없을까요?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질 조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그 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소재는 파악됐나요? 예,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도 준비하고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하시거나 압수수색 진행 중이신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대답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조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사를 하는 팀이라든지 그 검사가 누구인지는 밝히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압수수색 준비 중이신 데 있으십니까? 그것도 좀 대답이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은 원래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그 중앙지검에서 사실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에도 같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내더라도 거기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 헌재에서 이제 그 피청구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 요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을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제출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헌재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존의 자료 제출 요구보다는 그 양쪽 청구인 피청구인과 비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청구를 신청을 했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앙지검도 거기에 협조할 뜻을 표쳤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굳이 자료 송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예, 기록을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김종차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소환됐다는 보도가 아침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인가요? 현재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관찰의 기록을 내기도 자체랑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됐다보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제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고발장을 비롯해서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고발장 들어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그 특검은 수사기관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보면은 모든 국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특검으로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일단 접수는 하되 저희들 수사 대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관할 기관에 그대로 이첩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그 고발 사건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고발한다고 해서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독일 검찰에서 답변이 있었나요? 네. 독일 검찰에서 답변이 있었나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줄지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어떤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나갈 때는 풀 해주시나요? 예, 그 어떤 불편을 드렸었는데 나갈 때는 그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물어볼 게 많은데 왜 오후 2시에 소환한 건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괄적으로 일단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 안 세운 이유가 뭔가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일단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거의 이 정지시키는 부분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선례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도 거기 포토라인에 정지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시 조사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게 있나요? 아직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질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특검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발표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김종 전 차관하고 최순실 씨가 오늘 이제 소환이 됐는데 이 둘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확인하는 절차 하나,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새로 좀 확보된 그런 뭐 증거나 진술들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초 둘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대질신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개괄적인 질문하는 단계에서 대질신문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둘 간에 뭐 대질신문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마치 지금 특검이 거부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수사 기록은 검찰의 수사에서 해서 확보해 놓은 수사 기록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의 원본이 있고 특검팀의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원본을 제출하면 되니까 굳이 우리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수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헌재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때는 응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도 좀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 조사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조사는 저번에 박영수 특검도 밝혔던 것처럼 최대한 한 번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뭐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특검에 여러 가지 고발들 되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수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특검은 아시다시피 이제 현판식을 한 뒤로부터 70일간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3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서 30일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헌재도 심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가급적 70일 안에 수사기간 70일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벌이다 보면 나중에 수습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좀 너무 결까지로 흐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거는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겠다 뭐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검찰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뇌물수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하고 원래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각종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삼성이 220억이나 이 정유라 씨한테 이제 지원하게 된 그런 의혹과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것이 두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 삼성이 어떤 그런 특혜를 받고서 정유라 씨한테 220억이나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수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참고인으로 국민연금하고 복지부 관계자들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한 것도 바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미 한번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가장
이번 수사에 있어서 핵심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특검을 전가의 보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뭐만 나오면 다 특검에 고발하고 지금 다 특검에 고발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은 수사기간이 한정이 돼 있고요. 70일이 일단 1차적 목표입니다. 이 안에 끝내는 게 탄핵 절차까지 맞물려서는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걸 특검에다 갖다 주고 특검이 모든 걸 하게 되면 정작 해야 될 것,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공모했는지 그리고 이게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국민이 비판하고 있었던 것처럼 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김기춘 비서관은 왜 아무 조사도 안 받았느냐에 관련해서 이 둘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문고리 설명 중에 나머지 2명 있죠. 이 둘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 또 지금 김종 차관도 광범위하게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이제 뭐 문화체육계 관광부에 관련된 국정농단 그다음에 뭐 차은택 뭐 이런 정도까지를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게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배가. 그렇기 때문에 고발도 어느 정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특검에서 이런 걸 분류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좀 어찌 보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완영 의원의 뭐 위증 그 교사 공모, 위증 공모 의혹 관련해서도 그건 사실 지금 특검에서 할 게 아니라 해도 검찰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특검으로 넘기는 거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브리핑 말미에 그 최순실 씨 오늘 소환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왜 세우질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좀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보세요. 그럼 가끔 보면 포토라인에 이렇게 쓸 때 보면 수의 입고 있었던 사람 기억하세요? 없습니다. 대부분 첫 소환할 때만 보통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이 돼서 이제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사실 뭐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떠나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의를 입고 있는 상태를 이제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첫 번째 포토라인 세우는 거고 자꾸 착각을 하셔서 왜 이번에는 안 세우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원래 그냥 그 기존의 관행을 그렇게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원치 않았다 그러죠? 그렇죠. 본인이 원치 않는데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고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거는 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전례가 없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리하게 요청하기는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선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